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04년 전 일제에 빼앗긴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순국 선열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독립운동이 열렸던 3월 1일은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날입니다. 올해로 104주년을 맞는 3.1절을 기념해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역의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과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들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 글로 일제에 저항한 민족 시인 가운데 윤동주 시인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그를 세상에 알린 숨은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바로 윤동주의 시를 세상에 알린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각별한 우정을 보인 정병욱 선생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민족 저항 시인 윤동주가 1941년에 쓴 서시입니다. 이 서시가 담긴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일제강점기 우리 글이 금지돼 세상에 알려지지 못할 뻔했는데요. 해방 이후 출판이 되기 전까지 그 원고가 보관됐던 곳이 바로 이 정병욱 가옥입니다. 정병욱 선생은 윤동주 시인의 연희전문학교 후배이자 각별한 친구였는데 윤동주 시인은 졸업을 앞두고 우리말로 쓴 본인의 시 19편을 필사해 후배인 정병욱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갈 이제 처제놈이니까 부랴부랴 이제 윤동주 시인 선배로부터 받은 그 시집을 가지고 이곳으로 옵니다. 부모님께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혹시라도 전하 동지에 살아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이 시집을 잘 좀 보관해놨다가 해방이 되면은 연희전문학교 교수님한테 갖다 드리면은 시집으로 출판해 주실 거라고. 집안에 들어서면 마루 밑에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정 선생의 부모님이 시집을 항아리 맨 아래쪽에 넣고 그 위에 귀중품을 채운 뒤 보자기에 싸서 숨겨놨던 겁니다. 학도병으로 끌려갔던 정 선생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와 윤동주의 시집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 해방 6개월을 앞두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진 윤동주를 기리며 1948년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출판했습니다. 그렇게 시인 윤동주는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랑받는 시인의 시가 묻힐 뻔했었는데 정병욱 교수님의 그 지혜 그리고 그 부모님의 지혜, 헌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시가 지금까지 보존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정병욱 가옥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등록문화재 제341호로 등록됐습니다. 국권을 빼앗긴 순환 속에서도 두 사람이 보여준 각별한 우정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시인 윤동주의 시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3.1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퍼져나갔던 1919년 경북의 유림들은 파리 장서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평화회의에 참석해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려 조국의 독립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차라리 함께 죽을지언정 맹세코 일본의 노예는 되지 않을 것이다. 단호하고도 결연한 독립 의지가 담긴 문서, 파리장서의 한 부분입니다. 1919년 나라 안팎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유림들은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장문의 청원서를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했습니다. 파리장서에는 일제가 저지른 명성황후와 고종황제의 시해 사실과 한국 주권의 침탈 과정을 폭로하면서 독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파리 장서 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 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의에 우리나라 유림들이 이 일제의 그 부당한 침략 그리고 그 독립을 원한다는 그 긴 글을 써서 보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리 장서 운동에는 심산 김창숙, 회당 장석영 등 경북 출신의 유림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일본 경찰의 감시를 따돌리면서 짧은 기간 내 137명이 서명했고 서명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모집하고 연락을 담당했습니다.
총 137분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경북분들은 61명이고 이 파리정서운동을 주도했던 분은 성주의 김창수 선생님뿐만 아니라 안동의 향산 이만도 선생님 아드님인 이중학 선생님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청원한 파리장서운동. 일본은 파리장서에 참여한 유림들을 체포 투옥하고 가혹하게 탄압했지만 이로 인해 유림들이 독립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 서울 탑불공원에서 울려 퍼진 뜨거운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갔는데요. 네, 강원 지역에서도 독립을 향한 선조들의 뜨거운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철원 지역 교회와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전소연 기자가 철원의 만세운동 유적지에 다녀왔습니다. 철원군 옛 서문거리에 태극기가 나부낍니다. 104주년 3.1절을 맞아 만세운동의 역사가 깃든 철원의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1919년 3월 지역 청년과 기독교인 약 700여 명이 이곳 서문거리에 모여 철원역까지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철원은 강원도에서 가장 처음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서울에서 이제 원산까지 이어지는 경원선 철도의 여기 중간 기착지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철원에서 금강산 가는 전철이 있었어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빨랐어요, 정보가. 철원 만세운동을 시작한 곳은 교회였습니다.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울려 퍼진 지 9일째 되던 1919년 3월 10일 철원제일교회 박연서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 청년들이 대형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운동에 나선 겁니다. 정말 나라가 독립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박연서 목사님하고 지금은 무너져 없어졌지만 철원 성결교회의 곽진근 여자 전도사님과 힘을 모아서 약 250명 정도의 성도들과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독립만세 운동을 하게 됐죠. 아직도 철원군 관절리에는 항일운동의 역사가 담겨있는 옛 교회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6.25 전쟁의 폭격으로 뼈대만 남은 건물이지만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2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철원거리 곳곳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은 이후 항일운동으로 조직화됐습니다. 박연서와 강대려, 김철회 등 독립운동가들은 철원애국단을 결성해 일제의 포갑에 맞섰습니다. 어느덧 104주년을 맞이한 3.1절. 독립을 향한 선조들의 희생과 열망은 오늘도 철원 지역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1910년 경술복치.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에 탄압당했고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우리는 삼천리 방방곡곡 함께 일어났습니다. 식민 통치에 맞서 모두가 품에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꺼내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결의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 나는 대한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도 죄가 되느냐.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과 그들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당신. 하나 되어 함께 지킨 대한민국, 우리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생전 염원하던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켜봤지만 수십 년간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독립투사가 있습니다. 창원 만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오경팔 선생은 끝내 국가 유공자가 되지 못하고 약 2년 전 눈을 감았습니다. 네, 고 오경팔 선생의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가족들의 요청에 얼굴은 비공개로 보도합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내가 1년에 2번을 옵니다. 3.1절을 하고 8.1을 하고 내가 혼자 참 피눈물을 가슴에 흘리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길이 잊지 말고 참 3.1절이나 8.15 때 그 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가지고 일제강점기 창원 지역 청년들이 모여 만든 청년 독립회의 오경팔 선생.
진해 헌병대로 가는 길목부터 창원 곳곳에 조선 독립 만세라는 벽보를 붙인 창원 만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잘못하면 두드리 맞지. 배고프지. 물도 못 먹지. 다시 나는 저승에서 다시 와가지고 이제 제 인생을 산다. 독립운동을 하고 8개월의 수감 생활도 견뎠지만 오 선생은 독립유공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이유는 옥고 사실에 관한 입증 자료 미비. 부산 형무소에 투옥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유공자들의 공훈록에 이름이 적혀 있고 시민들의 증언록도 있었지만 부족했습니다. 자료를 찾으러 다니고 대학 도서관에서 오랜 신문을 뒤지는 것 모두 90이 넘은 독립운동가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 맞는 걸 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형에 대한 것만 자료가 빠져 있다고 그것만 가져오면은 해주겠다 했거든요.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일일이 신문 다 복사해가 다 오고 그다음에 그 앞에 사진처럼 가서 그쪽에 사진 찍어 온 거 그다음에 예전에 독립운동한 그 같은 동네 주민들한테 그 확인 도장 다 받은 거 이런 거. 3.1운동 100주년의 해였던 지난 2019년 이친 독립투사에 대해 재조명이 되는 듯 싶었지만 그마저도 지금은 희미해졌습니다. 오 선생이 대한민국에 받은 건 2019년 창원시의 감사패가 유일합니다. 인정받지는 못했는데 당시에 시장 표창장 받고 왔을 때 그것만 해도 만족했었던 것 같아요. 공헌되는 건 2차적인 부분의 문제였고. 조국의 이침 속에 독립운동가 고 오경팔 선생은 국립현충원이 아닌 창원시립상복공원에서 지난 2020년 11월 영면에 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일제 잔재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픈 역사의 근거로 남겨야 하는지 갈등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도 의견은 분분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관성 기자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2021년까지 미군이 사용했던 인천 부평 캠프마켓입니다. 1939년부터 광복 직전까지는 일본군이 병참기지로 사용했습니다. 현장에는 아직 일본군이 사용했던 조병창 병원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인천시와 국방부가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토지 오염 정화 때문입니다. 철거 결정을 앞두고 지역에서는 찬반 갈등이 심했습니다. 건물을 남겨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제 잔재를 없애 모두 공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폴란드의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경우도 슬픔의 역사인데 그걸 이제 존치하는 이유가 역사적인 것들을 이렇게 우려하신 바는 알겠지만은 이것들을 이제 아이들의 교육 현장으로 올바로 삼는다 그러면 일제가 썼다는 시간은 6년이고 미군이 썼다는 시간은 70년인데 70년간 미군에 의해서 리모델링하고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보존해야 되는 문화재로는 인정될 수 없다.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해 인천시가 지난 12월 한 달간 소통 간담회를 열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시와 국방부는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캠프마켓 가까이에는 보존 대상이 된 일제 잔재도 있습니다. 바로 조병창 강제노역 노동자들이 살았던 미쓰비시 줄사택입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철거 요구로 공영 주차장이 될 뻔했다가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보존 건물로 남았습니다. 행정당국은 보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고 민관협의회는 논의 끝에 줄사택을 보존해 문화재로 등록하자는 정책 권고안을 도출했습니다. 행정당국이 권고안을 받아들여 보존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 없어졌거든요.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 줄사택 요 부분만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거죠. 예. 부평의 군수공업도시화 그리고 병참기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유산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제 잔재를 없애야 할지 아니면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상징물로 남겨야 할지 지역사회 곳곳에서 고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3.1절 특집 헬로티비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